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왜 정작 게임사의 고가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구글과 애플이라는 독점 플랫폼에 매출의 무려 30%를 통행세로 바쳐야 했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정작 알짜배기 수익은 플랫폼 거인들이 독식하는 자본의 생리였죠. 하지만 수년간 견고하게 유지되던 이 독점의 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최고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진짜 이유도 단순히 눈앞의 신작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플랫폼 독점의 종말과 함께 수수료를 우회하는 웹숍 D2C 모델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턴어라운드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마진율 자체가 통째로 가치 재평가를 받는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어도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는 차가운 수급 변화에 큰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전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을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구간을 짚어볼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 구간에서 대응책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의 대응 기준은 평단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각 상황별 핵심 대응 구간과 눌림목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기대감이 실제 수급으로 바뀌는 구간과 추격 매수 위황 구간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30% 통행세의 균열, D2C가 바꿀 자본의 생리. 그동안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겉으로는 화려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내부는 지독한 마진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라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중간에서 매출의 무려 30%를 통행세로 바쳐야 했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게임사가 수백억 원의 비용과 수년간의 피땀을 흘려 대작을 개발하고 흥행시켜도 정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은 앉아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공룡들이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혹한 자본의 생리이자 국내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높은 지급 수수료 때문에 영업이익률에서 큰 타격을 입고 주가가 주저앉았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재성 뉴스를 보고 진입했다가 늘 실적의 벽에 부딪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독점 체제에 마침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당국이 거대 플랫폼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반독점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게임사들은 직접 결제 시스템인 웹숍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을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체 결제 페이지를 구축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유저들에게 직접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플랫폼에 꼼짝없이 바쳐야 했던 30%의 수수료가 고스란히 게임사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넷마블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장 기민하게 활용하며 지급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주도권이 플랫폼에서 콘텐츠 공급자로 이동하는 거대한 리레이팅의 신호탄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거대 자본과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데이터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우회로 얻게 되는 마진 개선 효과는 고스란히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넷마블처럼 글로벌 전역의 두터운 유저층과 인지도 높은 IP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웹숍 D2C 도입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냉정한 눈들은 이미 단기적인 실적 부진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마진율의 본질적인 변화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진 구조의 혁신이 실제 기업의 가치와 증권가의 눈높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왜 대형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며 수급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제2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장 목표가 7만 원 상향의 본질과 수급의 이면.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넷마블의 목표 주가를 최고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이익 턴어라운드의 임계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신작 출시에 따른 일시적인 마케팅비 집행과 비용 구조 조율로 인해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늘 존재하는 비관론자들과 공매도 수급은 이를 빌미로 주가를 흔들었지만 자본의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
2분기부터는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신작들의 성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수수료율 인하 효과와 비용 효율화 기조가 맞물리며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실제 수급으로 바뀌는 구간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넷마블은 모바일 시장의 포화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글로벌 PC와 콘솔이라는 멀티 플랫폼 영역으로 시장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성장률은 2%대로 둔화된 반면 콘솔은 8.2%, PC는 3.9%의 견고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산형 모바일 게임에 지친 전 세계 유저들이 완성도 높은 멀티 플랫폼 대작으로 이동하는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당장 28일로 예정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개발자 라이브 방송처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강력한 핵심 IP 기반의 신작 모멘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내용 게임사가 아니라 글로벌 멀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가치 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7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리스크 관리와 시나리오 점검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기적인 비전과 구조적 호재가 뚜렷하다고 해도 뉴스가 나오는 위치에서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호재가 노출되는 순간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개인 투자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가 아니라 가격이 반응하는 위치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격대에서 투자자별 상황에 맞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넷마보 상황별 무료 대응표를 긴급히 준비했습니다. 자료 안에는 보유자분들을 위한 핵심 대응 구간과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절대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추가 매수 금지 구간,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 안전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눌림목 확인 구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셔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보유자분들은 넷마 보유,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넷마 손실,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넷마 진입이라고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 이 무료 대응표를 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준 없는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과연 이 구조적 폭발이 완성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하반기 리스크와 진짜 조건은 무엇인지 제3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제3장, 생성형 AI의 혁신과 우리가 마주할 냉정한 리스크. 웹숍 D2C를 통한 수수료 우회가 마진율의 하방을 지켜준다면 게임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천문학적인 개발비와 고정비 부담을 극적으로 낮춰줄 치트키는 바로 생성형 AI의 도입입니다. 대작 게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력과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리소스의 대량 생산, 글로벌 현지화 번역, 그리고 수만 번의 반복이 필요했던 QA 단계에 AI가 전면 배치되면서 평균 개발 기간과 인건비를 30% 이상 절감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게임사의 고정비 슬림화를 이끌어내어 영업이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리레이팅의 신호탄입니다. 이 효율화에 성공하는 기업만이 다작체제를 구축하며 신작 흥행 여부에 회사의 운명이 휘청이는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 종목에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을 것입니다. 오랜 적자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은 악의적인 리포트와 수급 흔들기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갔고,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와야 했습니다. 자본의 생리는 이처럼 냉혹하지만 구조적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지금은 낙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왜곡된 수급과 악재에 흔들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수익과 리스크 관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냉정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냉정한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를 우회하더라도 출시된 신작의 라이프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글로벌 경쟁작들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밀린다면 이익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작 출시 직후 반짝 흥행에 속아 리스크 관리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과도한 비중 확대를 감행하는 것은 수급의 함정에 스스로 걸러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뉴스가 터지는 순간 주가가 반응하는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철저하게 분할 대응하는 전략만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의 거시적 시장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격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종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마지막 제4장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4장,
262조 시장의 승자와 나만의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향후 5년 글로벌 게임 시장은 약 2,0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5조 원을 돌파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모바일 게임 하나로 대박을 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메가 IP를 보유하고 이를 PC와 콘솔 등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만이 이 거대한 시장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넷마블이 준비 중인 서구권 겨냥 대작들과 자체 IP의 고도화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독식 체제를 굳히기 위한 치밀한 포석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력들의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장의 소음과 자극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호재성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하며 주가가 장대 양봉을 그리며 치솟을 때 나만 소외될 것 같은 포모 증후군에 빠져 추격 매수를 감행할 때입니다. 그 자리는 대형 자본과 기관들이 물량을 넘기는 탈출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버는 자본의 생리를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거래량이 죽어가는 눌림목 확인 구간을 기다리고 내가 설정한 리스크 관리의 임계점 안에서만 차분하게 분할로 접근하는 자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무기는 나만의 명확한 가격 기준과 시나리오뿐입니다.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은 이 종목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평단가와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간역대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를 축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멈춰야 하는지 반드시 구분해내야 합니다. 아직도 이 기준이 모호해 혼란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넷마블 무료 대응표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넷마 보유, 손실 구간에서 탈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넷마 손실, 신규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넷마 진입이라고 화면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대응 기준표를 조건 없이 즉시 발송해드립니다. 아울러 자료를 받아보신 뒤 실시간 수급 변화나 위험 신호, 핵심 뉴스의 반응 위치를 더 빠르게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안내해드리는 텔레그램 소통방은 리딩방이 아닌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기준 확인을 위한 공간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없는 투자는 도박과 같습니다. 반드시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시고 시장을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